지난 화요일에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당시만 해도 현장에서 동석자 7명, 딱 7명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하하, 8명이 더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도망가서 확인을 못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달 27일 새벽 4시 50분쯤에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10시부터 그 추락 당시까지 그 집에 드나든 사람이 최소 16명인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숨진 경찰관 제외하고 동석자가 최소 15명인 상황입니다.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일단 마약 간이 검사에는 5명만 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이 모두 양성 판정이 나왔고요. 현장에서 이 용처를 알 수 없는 알약, 주사기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사람들 가운데는 비뇨기과 의사, 대기업 회사원, 또 헬스 트레이너, 헤어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경찰 사망 하루 전부터 밤부터요. 이 아파트 14층으로 모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16명 모두 거주지와 직업, 연령대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참 경찰이 오기 전에 8명이 도망을 갔다. 아니 죄 지은 거 없으면 경찰 온다고 도망갈 일 없잖아요. 지금 최소 15명입니다. 그중에 현장에 있던 7명이 있는데 그 7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성이 갑자기 창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날 8명은 그 당시에 없었고요. 나머지 있는 7명 중에 또 휴대전화를 또 숨기다가 걸리기도 합니다. 어허.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현장 상황도 그렇고 너무나 의심이 되니까 전원에게 마약류 간이 검사도 진행을 했고요. 현재 지금 마약 검사를 해가지고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직업도 거주지도 제각각인 최소 16명의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지금 보시는 저 한 아파트에 모였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도 현역 시절에 이제 마약 수사 많이 해보셨겠지만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날 한시에 16명이 모인 거는 확인 안 되고요. 들락날락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16명으로 보는 건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운동 동호회, 헬스 동호회에서 모였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찰이 조사했더니 또 다른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 가운데에는 이태원 클럽에 있다가 또 합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알다시피 이태원 클럽. 예, 그렇죠. 이태원 클럽에 있다가 합류한 사실이 있는데 또 참석자 중에서는 마약류 간이 시약을 5명이 응했습니다. 사실상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가 있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엑스타시의 양성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찰에서 볼 때는 단순히 모인 게 아니고 야, 이게 마약 집단 파티한 거 아니야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또한 8명이 도주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7명이 있었고 그러면은 그중에서 나갔던 사람, 도주했던 사람들이 혹시 그 투약했던 마약을 갖고 나가서 그걸 숨겼던지 또 버렸던지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집단 마약 파티, 이태원 클럽. 정말 그 사는 곳 그리고 직업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모여서 한 아파트에서 이 공교롭게도 거의 이 사건이 일어났던 날과 비슷한 날에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한 20대 여성이 모텔에서 사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모텔에서 추락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마약을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자, 하지만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임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의 변호인은 지금 이 집단 마약 의혹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모임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지인의 지인이 또 불러지고 또 엮이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좀 많은 인원이 만나게 됐다. 근데 저녁을 먹으면서 알게 된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이태원의 클럽에서 만난 사람도 있다. 이 모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모임 절대 아니고 그냥 일회성 모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이 모임에 유명 배우가 왔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것도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밤마다 클럽 음악. 자, 이 경찰관이 추락사를 하기 전부터 그 아파트에서는 뭔가 좀
이 수상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 해당 아파트 주민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주 가져가는데 밤마다 시끄러워가지고 저희는 유튜브인 줄 알았어요. BJ다. 노랫소리 크게 들리고 그게 다 했어요. 밤에 하여튼 마시고 있었어요. 저희는 유튜브인 줄 알았어요.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몇 시까지? 저희도 뭐 보통 저도 12시에 자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언제 새벽에 엄청 오랫동안 그랬겠죠. 큰일이 아니었나? 월화수목금날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랬어요. 매일? 거의 뭐 매일인 것 같아요. 뭐 물부터 해서 과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엄청 많이 와요. 특별히 많으시지? 생수, 과일, 먹을 거. 저희도 애들 때문에 엄청 시키는데 저희보다 더 많이 왔더라고요. 자, 모르긴 몰라도 민폐를 엄청 끼쳤던 모양입니다. 오죽하면은 뭐 유튜버인 줄 알았다. 네, 이웃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수개월 동안 이 집에서 굉장히 좀 시끄러운 클럽 음악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민원을 넣은 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웃에 따르면요, 이 집 앞으로 과일, 생수 이런 게 담긴 택배도 굉장히 자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증언입니다. 한 3, 4인 가족이 먹을 양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식료품이 굉장히 자주 배달이 됐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요, 이 집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소유주는 따로 있고 이 소유주가 이 사는 사람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였는데요. 전세가만 해도 평균 8억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이 세입자 알고 보니까 과거에도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이 뭐가 됐든 맨 처음 알려진 게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도 이걸 뭐 전해드렸던 이유가 경찰관이 그렇죠. 추락사를 했어요. 저 현장에서. 네. 그것도 강원도 강원경찰청 경장인가요? 예. 30대 경찰 예. 같죠. 예. 휴가를 내고 와가지고 서울 용산에서. 자, 그래서 그러면 경찰이 마약 뭐 이러면서 좀 뭐 추측이 나왔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했는지 경찰이 정밀적으로 감정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떨어지게 된 게 이 실수로 떨어졌는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평수가 한 37평 정도 크기고 당시에 한 7명은 현장에 있었고 16명이 드나들었고, 이 구조상 실수로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합니다. 창 구조상. 그러면 좀 다른 어떤 원인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게 둘력에 의한 손상이 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직접 사인이 그 부분도 좀 봐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약을 뭐 투여하겠다면 어떤 마약, 어떤 종류인지 등등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타살 혐의도 아직 드러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인 등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다음 주쯤에 정확한 결과가 나오고 그때부터 경찰 조사가 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지금 이 사건에 뭐 많은 뭐 여론이 주목하는 것이 경찰관이 마약을 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경찰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부검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휴가 내에서 왔다고 하는 거는 잠복수사는 아닌 것 같아요. 휴가이기 때문에. 따라서 경찰관이 마약을 했다고 하면은 큰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예의주시하고 부검 결과가 나오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